안녕하세요. 솔로몬 스토어의 신현기입니다. 왕초보도 집짓기 전문가 될 수 있다. 두 번째 시간입니다. 다섯 번째, 재료 마감표 작성 시에는 각 실별로 바다, 벽, 천정, 걸레바지, 천정 몰딩으로 구분하여 재료하고 명칭 규격을 정확하게 작성을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갖고 스티로폴 50ml의 경우 밀도가 0.016서부터 0.03까지 4가지 종류가 있으며 가격 차이는 동일한 규격이라도 2배 차이가 납니다. 또한 동파이프인 경우 10ml도 K타입은 동파이프 두께가 1.23mm, L타입은 0.89mm, M타입은 0.64mm, L타입인지 M타입인지 정확하게 구분이 필요하며 엑셀 파이프도 12mm인지 15mm인지 복층유리인지 로유리인지 16mm인지 22mm인지 구분을 해야 하며 창호 브랜드는 LG 하우시스인지 KCC인지 하나 것인지 정확하게 작성을 해야 합니다. 특히 최근에 마감재로 사용하는 화강석은 중국산을 들어오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중국산을 포함해서 견적을 받는 것인지 국산석인지 정확하게 표기를 해야 합니다. 최근에 화강석 대신에 대리석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대리석이 겉모양은 굉장히 좋을지 몰라도 우리나라 기후에서는 대리석이 적합하지 않습니다. 대리석은 중동에 비가 오지 않는 지역 같은 경우에는 대리석을 사용해도 별 문제가 없지만 우리나라처럼 사계절이 뚜렷하고 습기가 많은 나라에서는 대리석이 좋지 않기 때문에 재료 선택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에 저희가 몇 군데 현장을 봤는데 대리석을 사용을 해서 겉모양은 굉장히 화려하게 보일지 몰라도 막상 가서 보면은 대리석 표면이 시공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발수제 뿜칠을 한다고 하더라도 얼마 못 가서 또다시 동일한 현상이 발생이 되므로 전체 대리석 벽체를 철거 후 재시공하지 않으면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설계, 감리, 시공은 가급적이면 분리해서 발주를 하여야 합니다. 설계와 시공을 같이 발주하는 경우를 흔히 턴키 공사라고 하는데 공사비를 10% 정도 절감을 할 수가 있으나 자칫 잘못하면 부적합 공사가 우려가 되며 민간 건설공사에서는 시공사한테 좀 유리하게 작성이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민간 건설공사에서는 설계와 시공, 감리를 분리발주해야 합니다. 시공사 선정과 건축사 설계사무소 선정을 할 경우에는 3군데 정도 현상설계 또는 견적을 받아서 우수한 업체를 선정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부분은 보증보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일반적으로 계약 당시 선급금 주는 거하고 상관없이 계약 이행 보증보험을 10% 받을 수 있고 선급금을 20% 줄 경우에는 선급금 보증보험 20%를 받아야 합니다. 공사가 완료된 경우에는 하자 이행증금 3%, 통상 2년, 공동주택인 경우에는 1년, 2년, 3년, 4년, 5년, 10년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건축주는 시공사한테 공사비를 지급할 수 있다는 공사비 지급 보증을 하여야 합니다. 소송 대비 준비를 위해서 건축주는 미시공 또는 하자가 무엇이 있는지 항목별로 잘 체크를 하여야 하며 시공사는 추가 공사 또는 설계 변경에 어떤 부분이 있었는지 잘 항목들을 공사 도중에 준비를 하여야 합니다. 공사비 정산 방법으로는 설계 변경 정산 시 미시공과 추가 공사 설계 변경을 별도로 산정해서 총 공사 금액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가감을 하면 되며 두 번째 방법으로는 기성고 감정을 하여야 합니다. 기성고 감정을 하여야 할 경우에는 설계 도면, 내역서, 시방서, 특약사항, 기타 사항들이 건축주하고 시공사가 일치되어야 하며 이런 부분이 불명확한 경우에는
기성고 감정하기가 상당히 애매합니다. 공동주택 하자 이행증권은 보통 1년서부터 10년, 기타 건물은 2년 정도로 합니다. 설계사무소에서 보증보험을 받아야 될 것은 계약이행보증보험과 3자 책임보험을 받으며 하자 보증보험은 받지 않습니다. 감리 또한 계약이행보증보험과 3자 책임보험을 받고 하자 보증보험을 받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공사 완료 후 어떠한 문제가 발생이 되었을 경우 설계상의 문제인지 감리상의 문제인지 시공상의 문제인지 애매한 경우가 있습니다. 건축주가 예를 들어 갖고 피고 측을 설계사무소, 감리, 시공사를 전체를 다 피고로 했을 경우에는 그 항목에 따라서 각 비율을 분리해서 판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시공사는 가급적이면 건설업 면허를 갖고 있는 사람을 선정을 하여야 하며 상가주택인 경우에는 150평, 다세대주택, 분양주택에는 건설업 면허가 필요합니다. 최근에 건설업 면허를 갖고 있는 사람이 각 설계사무소에 팩스로 건설업 면허를 빌려준다고 하는 팩스들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실제 각 현장에 돌아다니다 보면 건설업 면허를 갖고 실제 운영하는 데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면허 대여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부실공사로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각 행정청에서는 행정지도가 꼭 필요로 합니다. 보험 연도별 비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 1년 차에는 20%, 2년 차에는 20%, 3년 차 30%, 5년 차 15%, 10년 차 15%, 합계 100% 이렇게 하자 이행조건을 끊으나 요거는 기간 해당 연도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자료는 시공사가 공사 중단 또는 부도가 났을 경우에 보증보험 청구하는 공문입니다. 철근 콘크리트 공사 19억, 상하수도 및 부대공사 35억, 합계 54억입니다. 보증금 청구 금액은 보증금 청구와 지연이자로 구분해서 계약 이행 보증금, 선급금 이행 보증금 합계로 나눠서 구분할 수 있으며 계약 이행 보증금으로 7억 2천, 선급금 이행 보증금으로 8,300, 합계 8억 1천만 원을 보증보험 청구를 한 사례입니다. 건설공사 표준 하도급 계약서에는 계약금액 얼마, 기성금 얼마, 선급금 얼마, 계약보증금 얼마 이렇게 구분을 해서 작성하여야 하며 본 자료에는 계약금액 33억 4천만 원, 계약보증금 3억 3천, 선급금은 지불하지 않았습니다. 하자보증금 5%, 하자기간 3년으로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본 자료는 계약이행보증보험을 각 공정별로 별도로 구분한 것이며 계약금액이 33억일 때 보험가입금액이 3억 3천, 시공사에서 보증증권을 끊는데 990만 원이 소요되었습니다. 또 다른 자료는 계약금액이 21억, 보험가입금액 2억 1천, 보험료가 630만 원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계약도서는 설계도면, 내역서, 특약사항, 견적서 등을 확정한 후에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시공사한테는 계약이행보증보험, 선급금 이행보증보험, 하자 이행증권을 진구하여야 하며 건축주는 공사비 지급보증보험을 제공하여야 합니다. 설계도면 작성 후 계약 전 꼭 전문가한테 자문을 좀 받아야 하며 내역서 작성은 견적사무실에서 작성 후 입찰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왕초보도 집짓기 전문가 될 수 있다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아직 구독 신청하지 않으신 분은 구독 신청해 주시고 본 내용이 좋다고 생각되시면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간단한 문의사항은 솔로몬 스토어나 010-3003-3190 다음 카페에서 야후건축, 솔로몬 건설 분쟁연구소, 솔로몬 부동산 컨설팅,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에서 솔로몬 스토어나 트위터, 페이스북에서 같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좀 더 나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